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이었죠.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거죠.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을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가 오늘 주목한 지점은 후기 가야 연맹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입니다.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을 지칭하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낸 고령군이 세계유산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남철 고령군수에게 직접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운이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라 그래서 더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연말이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의 마무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돌이켜 보면 네. 자, 2013년 12월에 잠정 목록 등재 네. 이후에 10년입니다. 그렇죠. 좀 뭐 지난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정말 노력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과정들도 거치셨나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지산동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 예,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2013년도 네. 김해 대성동 고분군하고 하만 마리산 고분군 세 개소가 2013년도에 잠정 목록이 등재되고 2015년도에 아마 이 세 개소가 우선 등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제대로 우리가 등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7년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죠. 그런 와중에 실제적으로 가야 문화가 아주 남부 지역으로 넓게 이게 우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세 개소보다는 좀 더 영역을 넓히자 싶어서 7개소를 확대를 했죠. 해서 2020년도에 최종 우선 등재에 선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2023년 9월이죠. 우리가 저 사우디 리야드에서 우리가 최종 등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등재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했던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시작이 반이라고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 그렇죠. 우리 어쨌든 어떤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건 지켜야 되는 유산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또 콘텐츠도 개발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떤 각오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부터 로드맵을 준비를 했죠. 7개 분야에 한 60개 정도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갈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유산 축제라든지 축전이라든지 문화유산 야행이라든지 문화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런 식인 공모 사업을 제대로 효과 있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상품화 만들어서는 되지를 않는다. 가야 고분군에 대한 진정성과 역사성적인 부분들을 방문객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위해서는 발굴 조사를 통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키고 난 후에 컨텐츠들을 하나씩 잘 옷을 입힌다면 문화유산의 가치가 진정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우리 가야 문명이라는 게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이렇게 뭐 여러 가야 문명이 있지만 우리 고령이 갖고 있는 대가야 문화가 다른 문화하고 좀 차이점이나 어떤 독창적인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대가야 지산동 고분군은 순장묘입니다. 순장묘. 그렇죠. 순장묘라 하면 왕족이 최고 지배층이 나중에 죽고 나면 그 4, 5세기를 기리는 가치 있는 식솔들을
함께 죽여서 매장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가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때 30명 정도의 규모의 네. 식솔들을 함께 순장한 그 어떤 고분군의 무덤들은 지산동 고분군이 가져 있는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고 또한 아주 역사성이 있고 내용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무덤군이라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연속 7개 개별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 네. 이렇다면 결국은 이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체계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고령군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7개 시군이 다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는 고령, 김해, 함안 세 군데가 현재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령, 김해, 함안. 함안 세 군데. 세 군데의 어떤 실제적으로 고령은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후기 가야를 주도했던 대가야는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실제로 정기 가야를 주도했던 김해 가야는 김해 건강 가야는 김해 지역으로 해서 일부적인 부분으로 성장했더라면 후기 가야를 400년 이후부터 562년 사이에 있던 후기 가야를 주도했던 대가야는 영역이 여수 순천까지 그렇습니까? 아주 폭넓게 돼 있어서 가야 문화를 제대로 넓게 폭넓게 고대 연맹체 중에 하나의 어떤 국가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고대 연맹체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구역이 우리 대가야였고요. 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면 현재 7개 고분군 중에 전체 유역 면적의 44%를 지산동 고분군이 차지하고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절반 가까이 합니다. 봉토본 고분군 수를 따지자면 57%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전반적인 고분군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가장 대표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측면을 보더라도 고령의 통합관리기구가 설치돼야 되고요. 또 마지막은 실제적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고령 지역이 많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죠. 각종 연구나 학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경남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여러 가지 어떤 통합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고령으로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무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리고 역사 자료 콘텐츠를 집약하는 곳 또 이렇게 대표하는 곳이 대부분 뭐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가야 제가 박물관을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네네. 규모도 굉장하고 자료도 네.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 있는데 네. 이 정도 급이면 세계유산 등재가 됐다면 네.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용역은 끝이 국립박물관으로 성격하기 위한 준비는 끝이 났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14군데가 국립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경주, 익산, 공주, 부여 4군데는 그걸로 고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고령도 고도 지정 용역이 끝이 나고 오늘 마무리 이제 그 최종 성과 보고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 고도 지정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가야에 대한 어떤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대가야의 모든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보존되어 있고 또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으로 성격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고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국립박물관으로 성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성격된 곳은 전국적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미륵사지, 좋은 미륵사지. 익산 쪽인가요? 이 익산 쪽이죠. 익산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익산이 국립박물관으로 성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에 대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잘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용들을 다 살펴서 국립박물관을 갈 수 있는 터전들을 잘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학술이나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확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를 시키고 그에 대한 하나의 국립박물관 가기 위한 분위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계부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우리 국립이 대가야 박물관이 국립으로 성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게 되면 네.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공립은 우리 군에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관리를 하지만 국립이 된다면 모든 규모를 또한 관리를 운영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예,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박물관으로 빛이 나고 또한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자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학계에서는 대가에 대한 공부 연구들을 많이 했겠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면 국가 차원의 연구들도 연구 복원들도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국립박물관으로 성격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하나의 이된 고대 연맹체가 아니라 4대 사국 시대 즉 가야 시대를 하나의 국가 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한다 하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또한 뜻깊은 의미의 뜻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군수 입장에서 그동안 그 대가야사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관심 네. 어땠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미흡했죠. 실제적으로 고대 연맹처의 기능은 있었지만 국가로서의 기능은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각종 우리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지만 굉장히 장애물이 많았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사국 시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립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야사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의 부분으로 벨트를 묶는다면 충분하게 국가로서의 사국 시대의 기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나오신 김에 네. 계속 연결되겠지만 네, 또 네. 우리 고령의 네. 주요 현안들도 좀 제가 좀 챙겨 네.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고령도 어떤 규모나 네네. 이렇게 볼 때 지역 소멸 위기도 있고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 사업들도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달빛 내륙철도 네네. 여기에 있더라고요. 네. 지금 특별법이 네네. 좀 보류된 상태인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야, 이게 참 이게 이번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불투명 사항으로 된 사항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달빛 내륙 철도는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들 261명이 서명 발의를 했어요. 네. 현재 실제적으로 재정 여건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아마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했는데 상당하게 저희들은 실망이 큽니다. 네. 실제로 이게 달빛 내륙 철도는 동서 화합의 축이자 그럼요. 또한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보고 또한 지방 소멸의 대응책으로 보여야 될 사항이다. 실제로 우리 현재 사항을 본다면 우리가 경부선이 하나의 어떤 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달빛 내륙 철도는 횡적으로 동서 화합의 축으로 그렇죠. 경제 기반이 연결되는 거니까. 구조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구조를 바뀐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류라든지 생활의 어떤 광역 인프라들이 굉장히 폭넓게 포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현재의 어떤 예타를 보고 현재의 여건을 보고 재정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미래 그렇죠. 지향적이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달빛 내륙 철도는 관계 부처와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올해 통과되기를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네네. 다 모든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도 균형 네네.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그렇다면 통과돼야 되겠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일단 고령이 네. 달빛 내륙철도의 네. 어쩌면은 중심이 되거나 네네. 최대 수혜 지역이 되거나 고령 네네. 발전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네네. 있는 기폭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게 고령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역은 꼭 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실제로 왜 필요성이 있냐면 현재 우리가 달빛 내륙 철도를 6개 광역 시도를 통과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고령군만이 통과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법 발의가 되면 그때부터 관계부처를 통해서 또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고령 역사의 당위성을 나름대로 건의를 할 거고요. 또 경상북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실제적 역사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배후적인 여건들을 함께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경북도와 함께 고령 역사 유치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준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당위성을 꼭 역사를 유치해야 될 사항들을 폭넓게 우리가 개진을 해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고령역을 네. 포함한 달빛 내륙 철도가 본궤도로거나 이게 네네. 완공이 된다면 네네. 우리 고령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위치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고령의 여건은 각종 지역의 가장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공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편리한 도로망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항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철도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중에 고령은 광역교통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죠. 음. 역사가 유치되면 서대국 역사와 연결하고 통합 신공하고 연결하고 네. 더 넓게는 영일 항만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기반을 구축한다. 아, 그렇게 된다면 고령에 대한 사항들은 폭넓게 경제 발전이라든지 엄청나게 파괴력이 클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고령 역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또 영일만항에서 어떤 적재된 화물이 저쪽 그렇죠. 호남 쪽으로 넘어간다는 네, 시스템 서대구 마우스 때문이죠. 역사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고령을 거쳐서? 그렇죠. 고령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고령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4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2개의 스마트 산업단지가 있고 또 물류단지 센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 많은 산업 물류가 증가할 것이고 음. 실제로 고령은 정주 인력보다 생활 인구가 굉장히 폭넓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산업 물류나 사람이 이동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유산 도시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시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이 부족하다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제대로 된 교통망 또한 산업 물류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세계 유산 도시의 기능도 나름대로 어떤 빛이 날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어떤 네. 소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지역의 네. 어떤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네. 우리 8천억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 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령에 지금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성산 5공리 일원에 5만 메가와트급, 500만 메가와트급이죠. 네. 한기가 들었습니다. 성산면에. 그렇죠. 성산면 그거 5공리 예. 일원입니다. 낙동강변 주변이죠. 그게 한 부지 5만 평 규모의 한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치가 최적지입니다. 네. 주변에 바로 변전소가 있고요. 음. 거기에 따른 낙동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낙동강이 있고. 용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렇죠. 산업단지는 그렇기 용수 때문에 공급 중요하니까. 발전소의 어떤 설립 위치로서는 최적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전자회사와 MOU 체결을 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 네. 전력 기본 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음. 이거는 나름대로 가능한 게 현재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은 경상북도는 그 전력 수급 계획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울진이나 여러 가지 포항 원전이 많이 있어서 있지만 대구는 굉장히 열악하죠. 예. 아마 대구 제2 산업단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인근입니다. 강하남을 건너면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 제2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2국가 산단에 연결한 전력 수급 계획은 당연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 수급 계획이 통과가 되면 바로 탄력을 붙여서 바로 건설을 하고 건립을 하고 우리가 LNG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령군에 유입되는 어떤 인력 인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게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변 지역에 지원을 받고 또한 이게 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따른 사항들이 30년 운영을 합니다. 네. 발전소를 연구를 하는 게 30년 운영을 하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경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죠. 정주 인원이 있어서 인구 증가도 될 것이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정주 인원과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을 제대로 구축을 해주고 지원하는데 행정의 역할이 우선돼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LNG 발전소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업 유치나 어떤 지역의 투자들을 이끌어내야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군수님한테는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죠. 네. 공단 유치는 바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는데 공단 조성은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는 기반 터전을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반 여건이 제대로 들었을 때 우량 기업이 들어오고 첨단 기업이 들어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건이 또한 한길 나아졌죠. 에너지가 네. 공급이 되고 또 용수도 공급이 되고 또한 대구권과 사통팔달의 물류가 단지가 연결돼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교통망을 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월성 일반 산업단지가 아마 내년 연말쯤 완공할 계획인데 이런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우량 기업이나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아마 유치를 함으로 해서 고령이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참 네. 좋을 뭐다 잘 되면 네. 청사진들이 그대로 그려진다면 네. 더할 나위 없겠지만 또 그런 것도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렇죠.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사실 인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령군 자체적으로 군수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들을 많이 할 텐데 네네. 내년에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또 움직이셔야 될 텐데 어떤 그렇습니다.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정책은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지금 고령도 외에는 말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 인구 감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이탈되지 않게끔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한 생활인구가 들어와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인구 증가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모든 경제 기능은 젊은 층이 들어와서 맞습니다. 경제 활동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층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인구도 마찬가지죠. 청년 인구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제대로 갖춰줘야 되겠죠. 주거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화, 맞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애들이 항유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구 정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인구 정책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분야별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해서 정부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또한 스마트팜 농업 네. 청년들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임대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 자체적으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 문화 예술촌을 만들어서 예술촌. 문화를 또한 예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정책들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또한 청년몰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또한 인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네. 인력도 나름대로 취업도 제대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해서 청년들이 손쉽게 모든 걸 취업과 또한 나름대로 어떤 창업과 그렇죠. 또한 모든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정주 인원을 넓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적인 부분으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아마 고령군은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네. 우리 물론 농업도 산업입니다. 그렇죠. 고령 같은 경우에도 뭐 딸기 네. 생각하면 딱 딸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특화된 어떤 농업을 성장시키는 전략들 네네. 그리고 또 청년 농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어떤 전략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군유지에 우리가 그냥 한 37억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청년 농부들을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저는 100% 자신을 합니다. 예. 실제로 고령에 왜 스마트팜을 제대로 육성을 시켜야 되냐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앞으로는 과학영농을 하지 않으면 농업도 비전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상주에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일부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고령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 스마트팜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연계해서 새로운 청년 농부들에 대한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요. 우리가 농업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지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딸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딸기는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늘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아. 지금 신생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유도를 해서 아주 딸기 상품이 우수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신농법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판로적인 정면이나 유통적인 부분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젠 딸기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에 대한 사항, 예. 또한 품목 전환, 여러 가지 그런적인 부분들을 해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해서 옛날에 고령 딸기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은 특성화이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곡 그린 수박이라든지 기진 감자들인 부분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예. 이걸 제대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다. 성주는 참외 하나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령은 여러 군 장목들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반이 약하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정 한 개의 품목을 제대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고령만이 가져 있는 메론입니다. 아, 성산 메론 지역인데 멜론은요? 성산을 특성화시켜서 나름대로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산 메론은 경쟁력이 있는 게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론이라 하면 거미줄 네트 메론만 생각하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그렇게 보죠. 예. 우리 성산은 메론 종류가 대한 7가지가 됩니다. 7개나. 7가지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이야.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특성화시켜서 고령이라 하면 옛날에 딸기를 연상했듯이 이젠 고령에 대한 대표 품목은 메론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입간판에 성산 멜론이라는 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네. 이 멜론의 도시, 또 딸기의 도시. 네. 아, 고령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군수님은 뭐 제가 여러 경로로 또 들어보니까 네. 또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네네.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사실 좀 요즘이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즘 주민들은 우리 군수님한테 주로 이렇게 좀 물론 요구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얘기들 좀 많이 하시나요?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바닥에 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고령이라는 곳이 농업 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농업의 비중은 30%를 차지하지만 그래도 농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중을 보지 않고 주력 어떤 하나의 품목을 본다면 농업이 가장 우선적이게 되지만 그렇겠죠. 예. 여러 가지 어떤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서민 경제가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기반이 상당하게 어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서민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활기를 갖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부분 없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시피 한 부분 한 부분 세심하게 잘 한번 살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들을 하나씩 잘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고령이 세계 유산 도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점에 서는 단계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우리 국민들의 합심들, 그렇죠. 또 지역의 역량들이 집결했던 네네. 그런 부분이고, 물론 뭐 경상북도나 이렇게 좀 준비했던 작업들도 있겠지만,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도 다 마무리돼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고맙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고령은 이렇게 더 성장하겠다. 네. 이런 각오 말씀 듣고 이 네. 시간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카메라 이렇게 보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국민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계층에서 국민들이 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어떤 불만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가슴에 잘 안고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2023년도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와 고령의 발전의 축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소소한 정책 하나부터 모든 관심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살기 좋고 편안하고 좀 더 질이 높아지는 고령 국민으로서 자랑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잘 만들어서 만족도 있는 또한 젊고 힘있는 고령을 꼭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가슴에 안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고령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청룡은 해인 만큼 새로운 길을 받아서 고령이 더 넓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터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세계유산 이 과정들은 제가 네네. 틈틈이 네네. 저희가 HCN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인구나 산업, 경제 규모 등으로 보면 고령군은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이뤄내온 그 역사는 세계가 지켜야 할 인류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귀한 자산이자 역사문화자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일심동체가 돼 쌓아온 노력이 세계유산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힘을 충분히 실어주길 기대합니다. 장윤수의 포인트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